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민박집을 운영하는 한 노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아왔고 수많은 여행객을 맞이했다. 민박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나무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고풍스러운 매력을 뽐냈다. 불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저녁이면 늘 소담한 분위기를 자아내곤 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행객이 이 민박집을 찾았다. 그녀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히 쉴 곳을 찾고 있었다. 노부부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다과를 대접했으며 곧 그녀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민박집에 얽혀있는 오랜 전설을 아직 알지 못했다. 밤이 깊어가자 여행객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하지만 한밤중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마치 누군가가 폐가 된 지하실에서 흐느끼는 듯한 소리였다. 그녀는 소름이 돋아 몸을 떨었지만 그저 피곤해서 잘못 들은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아침 식사 도중 노부부에게 전날 밤에 들은 소리에 대해 물었다. 노부부는 순간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 그건 아마 옛날에 여기 살던 분들의 이야기일 거야. 아무도 해치진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여행객은 궁금증에 사로잡혀 저녁에 다시 그 소리가 날까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날 밤 그녀는 귀 기울이며 잠에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욱 뚜렷하게 들려왔고 그녀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거의 사용되지 않는 지하실 입구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내려가자 오래되어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실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박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림자가 서성거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그것이 낡은 옷을 입은 눈물겨운 표정의 여인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놀라움의 소리를 지르자 그 그림자는 그녀를 바라보며 안타깝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흐릿하게 사라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 무엇을 전하려 했던 걸까? 다음날 아침 여행객은 이 기묘한 경험을 노부부에게 이야기했다. 노부부는 묵묵히 듣고 나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가져왔다. 그 사진에는 그녀가 본 바로 그 여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노부부는 설명했다. 그 여인은 우리의 오래전 딸이었어요. 이곳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아마도 아직도 여기 남아 우리와 함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여행객은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에 젖었다. 그녀는 민박집을 떠나면서 그 여인의 평온을 비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져간 여인은 그녀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다. 그 후로도 이 민박집은 여러 여행객들에게 선택받았고 때때로 그들도 이 미스터리한 그림자의 존재를 느끼고 돌아가곤 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의외의안을 받았다고 전해지곤 했다. 이 민박집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자신만의 이야기를 속삭이며 살아가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도시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가 살던 곳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감히 발길을 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발생한 이상한 사건들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죽은 자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 이 집에는 한 대학교에 교수와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고고학자였고 항상 고대 유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마을 근처 산속에서 비밀리에 발굴 작업을 하며 신비한 유물들을 수집했는데 그중 하나는 아주 오래된 주술사의 부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교수는 그 부적을 집으로 가져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후로 가족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교수의 딸이 매일 밤 잠에서 깨어 울부짖고 부인은 집안 곳곳에서 알 수 없는 속삭임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악몽에 시달리던 교수 역시 점점 정신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수는 집안에서 실종되고 맙니다. 경찰과 마을 주민들이 온 마을을 뒤졌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의 가족도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을 떠났고 집은 그렇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 근처를 지나다니는 것조차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도시에서 온 대학생 몇 명이 이 집에서 일어난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다며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용감하다고 생각했고 한밤중에 폐가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집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비웃으며 집을 탐색하기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길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집안의 전원이 모두 꺼지면서 깊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휴대폰을 켜서 주변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벽에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윤곽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렁이며 괴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어떻게든 창문을 깨고 탈출하려 했으나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붙잡힌 것처럼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한 명씩 기절하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주민들이 집에 찾아와 그들을 발견했을 때
학생들은 모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깨어난 학생들은 지난 밤의 일을 기억하기 싫어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 끔찍한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집은 흉가로 남게 되었고 사람들은 소리 없이 그 집을 피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 집에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밤이 되어 마을에 고요가 찾아오면 간간히 집 쪽에서 들리는 알 수 없는 속삭임 소리를 외면할 뿐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것은 미쳐버린 교수가 아직도 그 집 어딘가에서 자신이 찾던 답을 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한적한 마을의 밤거리를 배회하며 용감한 몇몇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호기심이 부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음을 떠올리며 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조용히 그곳을 외면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에 내가 살던 동네에는 오래된 고택이 하나 있었다. 그 집은 마을의 외곽, 칠흑 같은 숲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그곳을 가능한 한 피하려고 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정씨 고택이라 불렀는데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모두들 그곳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어느 해 추운 겨울 나는 마을의 괴담에 대한 호기심에 이끌려 친구 2명과 함께 그 고택을 탐험해보기로 했다. 우리는 늦은 밤을 골라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발을 들여놓았다. 문은 예상외로 쉽게 열렸다. 집 안에는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처음 들어간 곳은 작은 응접실이었다. 커다란 창문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어 방 안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마치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다음 방으로 이동했다. 거실은 거대한 벽난로가 있는 넓은 공간이었다. 벽난로 앞에는 낡은 소파가 있었고 우리는 그곳에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하였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2층에서 발소리를 내며 걸어가는 듯했다. 서로를 쳐다보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누가 올라가 볼래? 친구 중 하나가 속삭였다. 결국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긴 우리는 층계로 다가갔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삐걱거렸고 더욱 음산한 긴장감은 우리의 숨을 조이기 시작했다. 2층에는 긴 복도가 있었고 양쪽으로 여러 개의 방들이 문을 굳게 닫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맨 끝에 방부터 열어보기로 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 보였지만 구석구석을 살피던 중 한 친구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누군가의 기록이었다. 첫 페이지에는 정씨 고택 1923년이라는 날짜와 함께 비극적인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일기에는 그 고택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사건들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씩 사라졌고 결국 남은 한 사람은 자살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였다. 우리는 그 일기장에 적힌 날짜와 사건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방 안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뒤쪽에서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왔고 우리는 동시에 뒤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서둘러 집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주위의 그림자들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숨이 막힐 정도로 달렸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날의 기억이 우리를 괴롭혔다. 몇 주 동안 밤마다 악몽을 꿨고 결국 우리는 그 고택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마치 묵시록처럼 퍼지는 그 불길한 기억을 봉인해버리듯이. 하지만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몇 달 뒤 동네에 다시 한번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또다시 고택에 들어갔다가 이상한 일에 휘말렸다고 했다. 우리는 그 고택에 얽힌 비밀을 영원히 알 수 없겠지만 그곳에 갇힌 영혼들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하는 것만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고 그 집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으스스함을 간직한 채 서 있었다. 누구도 그 집의 진짜 비밀을 알지 못한다. 아니, 어쩌면 알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네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생이 되고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사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그래서 애써 집세가 저렴하지만 낡지 않은 아파트를 찾아 이사를 했다. 건물은 다소 오래되었지만 내부는 깔끔해서 큰 걱정은 없었다. 이사가 끝난 첫날 밤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문득 누군가가 집안에서 살금살금 걷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면서 뒤척였지만 소리는 곧 사라졌다. 피곤함에 다시 잠이 들어버렸다. 다음날 아침 어제의 일이 깨름칙했지만 그냥 예민해서 그랬던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갔다. 짐을 정리하고 학교로 향하려 했는데 신발장에 넣어둔 운동화 한 켤레가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집 구석구석을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며칠 뒤 현관문 앞에서 사라진 신발이 흙투성이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별일 아니려니 하고 그 신발을 세척한 뒤 다시 신발장에 넣어두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어느 밤 또다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마치 신발장에서 누군가 신발을 뺀 듯한 가벼운 덜컥거림이 들렸다. 순간 겁에 질려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고 소리가 멈추길 기다렸다.
이번에도 새벽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신발장을 확인해보니 이번에는 내가 가장 아끼던 구두 한 짝이 사라져 있었다. 이번에도 혹시 집안 어딘가에 잘못 둔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다. 점점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 이야기를 했다. 관리인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 아파트에서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 년 전 이 아파트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평소에도 걸어 다니기 힘들 만큼 다리가 좋지 않아 늘 누군가에게 신발을 챙겨줘야 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그만 밖에 나간 사이 돌아오지 못하고 동사하고 말았다. 이상한 것은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어 였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지금까지 내게 일어난 일들이 모두 그 할머니의 영혼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리인은 나에게 제안을 하나 했다. 할머니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신발 한 켤레를 매년 겨울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현관 앞에 두어보라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관리인과 함께 월동 준비용으로 새 신발 한 켤레를 쌓아 현관 앞에 두기로 했다. 그 후로 내 집에서는 이상한 소리도 신발이 사라지는 일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매년 겨울 나는 그 할머니를 위해 작은 제사를 지내며 신발을 준비했다. 어느새 이것은 나의 작은 습관이 되었다. 할머니는 이제 편하게 저 세상으로 가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가끔은 귀가했을 때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듯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곤 했다. 할머니가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으신 것 같아 나도 안심할 수 있었다.